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웹 만들 때 요즘에는 이제 필수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믿을 수 없지만 easy to learn이라고 아주 배우기가 쉽다. 이렇게 스스로가 배우기 쉬운 언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try yourself 여기 잠깐 들어와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공유해 줄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자 이제 여기 try yourself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H2 제목 나와져 있고요. 버튼이 있고요. P라고 해서 비어 있는 태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죠. 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d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하나이고 주로 웹페이지를 동적인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트 고양 어린이 박물관을 저번 주에 만들었는데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메뉴가 나오거나 어떤 부분을 클릭했을 때 요거 링크 걸리는 거 말고 이런 것들 팝업창이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해석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언어를 변환해야 되는 컴파일이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동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 문자열인지 또는 숫자열인지 함수인지 뭐 이런 타입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객체 기반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을 하고 다루는데 유용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벤트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클릭을 하거나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주로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또는 뭐 회원가입 같은 데 보면 폼 검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모바일 앱이나 데스크탑 앱을 만들거나 뭐 게임 개발이나 또는 머신러닝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소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소개를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용들 나와 있어요. 얘는 모든 웹 개발자가 배워야 되는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HTML 배웠고 CSS 배웠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동작을 프로그래밍하게 될 거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HTML 컨텐트를 체인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데모 inner HTML 해서 헬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 내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위를 눌러주게 되면 헬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바꿔라 라고 되어져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온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실행을 해 라는 내용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더블 컷하고 싱글 컷 그래서 따옴표를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조그만 따옴표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씩 있는 싱글 컷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는 없네요.
아까 전에 여기 봤을 때 여기처럼 이제 더블 컷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블 컷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싱글로 시작을 했거든요. 싱글로 시작을 했고 이 안에 따옴표를 또 넣었어요. 여기다가 따옴표가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면 빨간 색깔 싱글 컷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컷 여기 있고 또 여기도 더블 컷이 있죠. 우리 CSS 할 때도 싱글 컷 사용할 수 있고 더블 컷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싱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안에다가 따옴표를 또 넣어야 돼. 그랬을 때는 이렇게 싱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블로 더블 커테이션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where to를 보시게 되면 자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라는 거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HTML 안에서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출력인데요. 출력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너 HTML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너 텍스트 또는 도큐먼트 문서에다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window.alert이라고 해서 얘는 경고창, 아까 전에 그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서 제가 클릭을 했을 때 경고창처럼 위에서 딱 떴었어요. 그렇게 경고창 어떤 거 눌렀지? 여기서 마이 페이지 눌렀을 때 요게 얼랏입니다. 얼랏창, 경고창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요. 저 경고창을 통해서도 볼 수가 경고창을 가지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콘솔 창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의 콘솔에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 규칙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신텍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신텍스 부분을 보실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값을 입력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픽스드 밸류라고 해서 고정된 값과 베리어블 밸류라고 해서 바뀌는 값.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값은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값을 우리는 리터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베리어블 밸류 바뀌는 값을 우리는 베리어블스라고 해서 변수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밑에 이제 고정된 값인 리터럴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 리터럴에는 우리가 이제 숫자도 입력해 줄 수가 있고 스트링 문자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숫자나 문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숫자는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지 않아요. 따옴표로 감싸지 않고 문자는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숫자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버리게 된다면 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이지만 따옴표로 감싸주게 되면 우리는 문자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커멘트 주석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주석을 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라인 한 줄 주석을 달 때는 슬래시 두 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줄 이상의 주석, 멀티라인의 주석을 달 때는 CSS 할 때랑 똑같이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해서 주석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할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요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스터디 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자 코드를 열도록 할게요. VS 코드를 열어주시고 자, 첫 번째 파일의 이름은 1번이라고 쓸 거고요. 1
스터디 1, 2라고 할까요? 스터디 1.html로 만들겠습니다. 스터디 1.html 해주시고 느낌표 탭 이렇게 넣어주세요. 스터디 1.html 이렇게 만들었고 탭 키를 눌렀습니다. 탭 키를 눌렀고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는 여기 헤드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바디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헤드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바디에다 넣을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넣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웹페이지 로딩 방식이라든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에다가 넣게 되면은 우리가 문서를 읽기 전에 이 헤드 부분을 먼저 읽겠죠. 우리 마크업 순서대로 읽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읽어주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 스크립트가 있게 되면 바디를 읽기 전이죠. 읽기 전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머릿말, HTML 문서에 뭐 헤더라든지 페이지 본문이 로딩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렌더링의 지연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먼저 초기화가 필요한 스크립트에는 이 헤드에다가 작성하는 게 유리하고요. 바디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보통 맨 아래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가 먼저 렌더링이 되고 사용자는 더 빠르게 바로 렌더링이 되니까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크립트 하시고 탭키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문서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HTML 문서가 로딩하고 있는 중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파싱을 멈추고 스크립트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파싱이라는 것은 개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코드를 한 줄씩 읽고 분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과정을 파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TML 파일을 읽을 때 브라우저는 단순한 글자를 받아서 이건 제목이네, 이건 버튼이네, 이건 이미지네 라고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파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틱한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H1을 쓰면 브라우저는 이걸 글자로 받아서 파싱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H1이니까 이건 큰 제목이고 큰 글씨로 표시가 되는 거구나. P가 있으면 이거는 문단이구나. 그래서 기본 글꼴로 해서 기본으로 줄바꿈 표시해가지고 표시를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이해를 브라우저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웹페이지에서 로딩 순서에서 파싱은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HTML을 먼저 파싱을 해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HTML 코드를 읽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CSS를 파싱을 하죠. 그래서 스타일을 읽고 적용할 규칙들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요. 그래서 HTML을 하다가 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고 해석한 다음에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HTML 파싱이 잠깐 멈췄다가 자바스크립트 실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헤드에다 넣으면 파싱을 중단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느라 페이지 로딩이 느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파싱이 언제 멈추는지 언제 끝나는지가 웹 성능 최적화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파싱은 컴퓨터 웹브라우저가 코드를 읽고 글자를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는 파싱이다 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작성을 하고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쓸까? 도큐먼트 라이트 헬로
JS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좀 전에 자바스크립트 아웃풋을 잠깐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inner HTML 또는 inner 텍스트, 두 번째는 도큐먼트 라이트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윈도우.얼랏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브라우저의 콘솔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콘솔.log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문서에다가 스크립트와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도큐먼트 라이트 헬로 JS라고 입력을 했고요. 바디에다가 H1 자바스크립트 접시간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에 헬로 JS라는 게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출력이 되었고요. H1에 작성된 이 첫 시간, 자바스크립트 첫 시간이라는 게 여기 다음으로 출력이 되었죠. F12 눌러서 개발자 모드를 확인을 하게 되면, 헬로 JS는 마크업을 한 건가요? 마크업 한 건 아니죠. 그냥 문단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크업이라는 것은 태그와 태그로 감싸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크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헬로 JS는 마크업 한 것은 아니죠. 그냥 헬로 JS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H1 해서 자바스크립트 첫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실행문이 끝나게 되면은 맨 끝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대소 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는 들여쓰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시면 이거 잘 나왔나요? 자, 그러면 잘 나왔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 스터디 2번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뭐 별건 없습니다. 스터디 2번이라고 할 거고, 이 스크립트 부분을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를 해서 바디에 첫 시간이라고 써 있는 거 다음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다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순서가 바뀌었죠. 아까 전에 한 거, 자, 왼쪽 부분을 확인하시게 되면 얘는 스터디 1번 파일이고요. 자, 얘는 스터디 2번 파일이에요. 자,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1번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헤드에다가 작성을 했었고, 자, 두 번째 얘는 바디의 끝부분에다가 바디 슬래시 바디 위에 바로 붙여서 작성을 했어요. 당연히 마크업 순서가, 자,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얘를 써 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갑니다. 3번 갈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3번 가고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3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변수. 자, 변수라는 게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게 보시면 여기 variables 이렇게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변수입니다. 변수. 자,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 그릇,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뭐 콜라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콜라 한 컵 갖고 와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방에 가서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서 어떻게 컵에다가 콜라를 따르죠. 그쵸? 그렇게 따라서 엄마한테 갖다 드리잖아요. 그쵸? 이 콜라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이 공간, 컵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겠다. 나는 변수를 만들 거야. A라는 변수를 만들 거야. 또는 컵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는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얘가 어떤 타입인지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C나 이런 언어를 보시게 되면 변수를 만들 때 여기는 정수가 들어가는 변수야. 여기는 뭐 문자가 들어가는 변수야. 이걸 미리 선언을 해서 그거에 맞는 형식을 변수에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내용물을 넣는지 얘가 알아서 내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난 여기는 숫자를 넣을 거야, 나는 문자를 넣을 거야 라고 미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얘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자,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VAR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e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const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x는 5, y는 6, 그 다음에 z는 x 플러스 y라고 나와져 있어요. 얘는 오토매틱리컬리 얘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변수를 만들 거야. x라는 그릇에 5를 넣어. y라는 그릇에 6을 넣어. z라는 그릇에는 x와 y를 더한 값을 넣어.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나는 변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프로그래밍 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요. 자, 나는 지금부터 var, variable, 변수를 만들 거야. 변수의 이름은 x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x라는 그릇을 만들었어. 여기에다가 5를 넣어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x는 5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리컬은 원래는 우리가 그냥 알 때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같다. 그쵸? 같다. 뭐 A는 B 이렇게 하면은 A와 B는 같다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고 있었죠. 그쵸?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금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이 이퀄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입시키다, 할당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x는 5라고 넣으면 x라는 그릇에 5를 넣어 할당해 대입시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같다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같다는 이퀄을 2개를 넣어주거나 또는 이퀄을 3개를 넣어주면 이거는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2개를 넣는 거하고 물론 3개를 넣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있는데 어찌됐든 같다는 요 2개, 2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퀄이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같다가 아니라 x라는 그릇에 5를 넣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y라는 그릇에 6을 넣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변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째 만들었고요. 자, 변수입니다. 이번에는 변수 선언 이렇게 하고요. 자, 스크립트에다가 자, var 아까 컵을 만들었어요. 컵에다가 나는 콜라를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컵에다가 콜라를 넣어줘 이렇게 쓰고 자, 도큐먼트 문서에다가 라이트 적어줘 무엇을 컵을 적어줘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릇에다가 컵이라는 그릇에다가 콜라를 넣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문서에다가 write 작성해 무엇을 컵을 작성해 컵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컵에는 콜라가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var 컵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나 콜라가 아니라 사이다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넣어요. 자, 근데 세미콜론을 안 넣어도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CSS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안 넣으면 오류가 생겼었어요. 다음 주라고 합쳐져가지고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엔터를 치고 가게 되면 아 얘가 문장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미콜론은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세미콜론이 내가 입력을 안 하고 컨트롤 S를 눌렀는데 자동 생기게 저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세미콜론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나중에 얘를 압축하잖아요. 이 파일을 우리가 압축해서 서버에 올린단 말이죠. 압축했을 때 압축을 된다라는 것은 빈 공간, 엔터 쳤던 부분들을 다 없애고 다 갖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압축을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세미콜론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명령이야 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번에 어떻게 나와요? 오류 오류 이렇게 지금 밑줄 뭐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지금 밑줄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압축했을 때도 오류 없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미콜론은 넣는 습관을 넣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자 컵이라는 변수에다가 콜라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컵이라는 변수에다가 사이다를 넣었어요. 그리고 도큐먼트 라이트 컵 했어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 출력될까요? 지금 컵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콜라가 들어있을까요? 사이다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사이다가 들어있죠. 콜라 우리가 이제 똑같은 애한테 똑같은 것을 지금 이게 변수 이름이고 값이잖아요. 그쵸? 값에다가 내용을 바꾼 거잖아요. 콜라 넣었다가 사이다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사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VAR이라는 변수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 VAR은 지금은 쓰지 않아요. 얘는요, EX6 버전. 자바스크립트에도 이제 버전이 있는데, EX6 버전이라고 해서 2015년 이후를 우리는 EX6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EX6 버전 이후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지금 렛도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고, 아까 여기 보면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let VAR도 있고 let도 있고 const도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let하고 const는 2014년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2015년 이후에 이 let하고 const가 도입이 됐고 그 이후로는 VAR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VAR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 VA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다시 재선언을 했고요. 값을 재할당을 했어요. 재선언하고 재할당되는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호이스팅도 됩니다.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아요. 자, let이 있는데요. let은 값을 변경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변수 선언 방식에서 VAR 이용을 해서 변수를 한번 선언해봤고, 자 다음은 let을 이용을 해서 변수를 한번 선언해볼 거예요. let num1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겠습니다. 숫자를 넣어놓고 자, 도큐먼트 라이트 num1을 보여줘.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자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4이다 나왔고 10 나왔어요. 4이다 나오고 10 나옵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돼. 선생님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싼다고 했는데 여기 문자같이 보이는데 따옴표로 감싸지 않은 애는 왜 따옴표로 감싸지 않았을까요? 이런 궁금증 안 생기시나요? 얘도 우리가 알기로는 문자고 얘도 우리가 알기로는 문자예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그냥 일반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써놓았던 콜라, 사이다 얘네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쌌고요.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큐멘트 라이트에서 넘 1번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얘는 문자를 우리가 출력해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출력한 거예요? 넘 1이라는 변수명에 무엇이 있는지 변수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를 출력을 할 때는 따옴표로 감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로 감싸면 글자 자체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따옴표 없이 쓰면 변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따옴표를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따옴표를 감쌌어요. 괜찮잖아요? 따옴표 감쌌고 지금 여기에는 출력된 게 4이다, 10 이렇게 출력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넘 1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 바로 넘 1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문자를 출력해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옴표가 없으면 이거는 변수 이름을 출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var이라는 것도 써봤고 let이라는 것도 썼어요. var이나 let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let 넘 1 하고 20 이렇게 넣으면 우리는 아까 전에 같은 이름에다가 콜라를 넣었다가 같은 이름에다가 사이다를 넣었을 때 최종 출력되는 것은 마지막에 값인 사이다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자마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밑줄이 그어지죠.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대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F12를 눌러보게 되면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와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번역을 해보시면 자, 뭐라고 썼는지 자, 포착되지 않은 구문자 식별 넘버 1이 이미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넘버 1이라는 것을 미리 선언을 했어. 이 넘버 1에다가 뭐를 우리는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놨어. 재선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에 같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얘는 변수인데 변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얘는 뭐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let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변수를 선언할 거야. 어떻게 변수를 만들 거야. 자, 넘 1이라는 그릇을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10을 넣어 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넘 1이라는 그릇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넘 1이라는 그릇을 만들 거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뭘 또 만들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빼주면 되죠. 너밀이라는 그릇을 만들 거야 라고 안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밀이라는 그릇을 만들 거고 이거는 let 나는 지금부터 그릇을 만들래. 변수를 만들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릇을 만들 거야. 그릇의 이름은 넘1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10이야.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이거는 넘1이라는 그릇에 20을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1이라는 거에는 지금 현재 뭐가 들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2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이 들어갔어요. 재선언은 할 수가 없구나. let은 다시 나는 지금부터 변수를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R은 재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할당도 가능해요. 재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할당을 했어요. 재선언을 했고 할당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자, 선언을 했죠. 나는 변수를 만들 거야. 그런데 다시 나는 또 만들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 하지만 재할당은 너밀이라는 거에 다른 내용을 넣을 거야. 20이라는 걸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재할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를 만들 때 우리는 이렇게 le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다음 또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또 하나 있었죠. const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const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상수에 사용을 합니다. const라고 하고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
헬로라고 넣어주고 뭐 안녕하세요를 넣었어. 안녕하세요 라는 거를 넣어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자, 문서 출력을 해봐야죠. 도큐먼트 라이트 해서 헬로를 넣어봅니다. 헬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자, 뭐가 떠요? 안녕하세요 라고 떴죠. 방법은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컨스트 헬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썼어요. 헬로 썼더니 뭐라고 나와요? 얘는 오류가 떴죠. 그렇죠? 오류가 떴고 다시 보시면 또 이제 오류가 떴기 때문에 무슨 오류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썼던 것들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오고 또 여기서 F12를 눌러서 또 오류가 떴으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확인해보시면 얘는 또 뭐예요? 식별자의 헬로우가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선언이 됐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렛도 재선언이 안 됐었던 거고, 그치? 컨스트도 재선언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걸 또 지우면 되겠지. 라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시고 다시 보시면 안녕히 가세요가 안 떴어요. 오류가 난 거는 아니야. 밑줄은 안 나왔잖아. 오류가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도큐먼트 라이트에 컵 입력해라 라고 해서 문서에다가 컵을 작성해 라고 했더니 사이다 작성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라이트 넘 1번에 있는 내용도 보여줘 라고 하니까 넘 1번에는 20이 있잖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20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헬로 안녕히 가세요를 했는데 얘는 안녕히 가세요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지? 또 F12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또 확인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나와요? 얘는 상수 변수에 또 할당을 했어 라는 거잖아요. 컨스트는 할당도 안 되는 거구나. 아까 전에 상수라고 얘기했어요. 상수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값을 바꿀 수 없는 변수를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 쓸게요. H1 H1 했으니 2 H2 변수와 상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변수 H3 변수란 자, P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름 붙은 공간 그릇 박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는 값이 바뀔 수 있다. 값 변경 가능 이렇게 적을게요.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변수 선언 시 let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H3 상수 이렇게 써주시고 상수라는 것은 B 한 번 정해진 값을 바꿀 수 없는 변수. 그래서 결론 항상 같은 수를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들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성별, 우리들의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파이 이런 거 뭐 3.14156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여기 파이 값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절대 바뀌지 않는 값을 선언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주로 컨스트 사용을 하고요. 값을 재선언, 재할당, 불가능 이렇게 선언할 때 초기가 필수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주로 대문자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상수로 선언을 하시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얘가 바뀌어야 되는 값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변수로 바꾸시면 돼요. let으로 바꾸시면 되고, 지금은 VAR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다 VAR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VAR로 써 있는 부분들은 let으로 수정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로 변수에 선언하는 방법하고 주의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바로 나는 지금부터 변수를 만들겠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컵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콜라를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는 지금부터 변수를 만들겠어. 자, 재선언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겠어. 자, 변수의 이름은 num1이고 여기에는 10을 넣어줘. 이렇게 됐고, 자, 여기 num1에 있는 내용을 20으로 바꿀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컨스트, 자, 나는 지금부터 상수를 만들 거야. 여기 들어가는 값은 재선언할 수도 없고 재할당할 수도 없어. 자, 여기 들어가는 이 상수의 박스의 이름은 헬로이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재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할당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여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을 만들겠습니다. 그냥 4번을 할게요. 스터디 4번. 자, 새 파일 스터디 4.html 느낌표 탭 해주시고요. 자, 스크립트는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바디와 바디 사이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내부 스크립트라고 불러주고요. 우리 처음에 CSS 할 때도 제가 내부 CSS로 먼저 만들고 그다음 나중에 링크 방식으로 연결했잖아요. 스크립트도 지금은 우리가 내부로 만들고 있고 나중에 링크 방식도 해볼 겁니다. 자, 스크립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자, 변수를 만들 건데 이제 변수 만드는 방법에 보시면 자, let 하고, 자, 나는 지금부터 변수를 만들 건데 변수 이름은 num1, num2, num3번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num에는 1을 넣어주고 num 1번에는 1을 넣어주고 num 2번에는 2를 넣어주고 num 3번에는 3을 보여줘. 넣을게. 나중에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할당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변수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할당하죠. 할당을 나중에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것을 우리는 할당이라고 합니다. 할당 이렇게 해주고요. 자, 도큐먼트 문서에 document.write 자, 이번에는 콘솔 통해서 볼까요? 콘솔 log num1, num2, num3번을 보여줘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서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콘솔에다가 출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콘솔에 나와요. 콘솔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상하니까 여기 바디 하나 쓸게요. 변수 선언 방법. 변수 선언 방법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아무것도 없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변수 선언 방법이라고 적혔어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나는 콘솔에다 작성해줘. num1, num2, num3 이렇게 썼으니까 F12 들어가요. F12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콘솔 창이 있습니다. 콘솔. 여기 들어오시면 1번, 2번, 3번이 출력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num1, num2, num3을 보여줘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있는 내용, 2번에 있는 내용, 3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도 출력할 수 있고 또는 console.log라고 쓰고 num1만 보여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num1만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num1번에는 1번이 들어가 있고 num2번도 보여줘. 따로따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num2번, num3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보면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1번 자, 첫 번째는 1, 2, 3이 출력이 됐고 자, 두 번째는 1이 출력이 됐고 1, 2, 3 이렇게 출력이 됐고 얘는 1이 출력이 됐고 얘는 2가 출력이 됐고 얘는 3이 출력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console.log num1 더하기 num2 더하기 num3도 할 수가 있을까? 얘네들도 할 수가 있을까? 자, 확인하시면 자,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니까 6이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아하, 자,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산술 연산이 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요. let num4를 만들고 num4에다가는 내가 5를 넣을 건데 얘는 자, 따옴표로 감싸서 5 이렇게 넣어 볼게요. 5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콘솔 창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console.log num1 더하기 num4에 1번과 4번을 더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 자, 확인을 해 보시면 1, 5라고 출력이 되었죠. 그리고 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색상도 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 파란 색깔인데 얘는 검정 색깔로 지금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거는요.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는 왜 1호가 떴을까요? num1에는 숫자 1이 들어가 있고요. num4에는 문자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문자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와 문자를 더할 수 있어요.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num1에는 1이 들어가 있고 num4에는 5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 플러스를 산술 연산자가 아닌 결합 연산자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합 연산자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할 때 문자를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플러스 하게 되면 같이 합치는 거죠. 문자열과 문자열을 합치는 결합 연산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얘는 1, 5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스터디 5번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는 변수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상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스크립트. 아까 상수는 우리가 선언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const는 fruit. 자, 여기에는 과일이라는 것을 넣을 거야. 자, const 과일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뭔가 오류가 났네? 이러고 나오죠. 오류가 났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다가 선언할 때 거기에 대한 값도 넣어야 돼. 근데 그릇만 만들고 지금 현재 여기에 아무 내용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르세는 무엇을? F를 넣겠다. 이렇게 써주셔야죠. F를 넣겠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푸릇이라는 그릇에는 내용이 바뀌지 않을 건데 여기 내용물은 애플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출력하는 방법에 우리가 아까 보실 때 뭐뭐 있었어요? 도큐먼트 라이트 있었었고 콘솔.로그 사용해 봤었고요. 자, 이번에는 윈도우 얼랏 해서 푸릇. 자, 요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경고창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경고창 출력이 됐습니다. 애플이 나왔어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원래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상수 선언할 때 할당도 같이 한다. 선언할 때 할당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자,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바뀌지 않는 값이다. 변하지 않는 값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경고창을 통해서 출력해라 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푸릇이라는 상수에 F를 넣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수를 만들었는데 자, 변하지 않는 값을 넣겠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넣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변수라는 거는 자, 내가 컵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콜라를 넣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컵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사이다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컵에 콜라를 넣었죠. 처음에 콜라를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해서 또 사이다를 넣어서 콜라와 사이다가 합쳐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처음에 컵에다가 콜라를 넣었는데 다음 명령이 사이다를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콜라는 없어지고 여기에 다시 사이다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변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원래 있었던 기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수 이름을 제가 정했는데요. 변수 이름을 만들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만들도록 할게요. 스터디 6번 스터디 6.html 자, 느낌표 탭 해주시고 변수명 규칙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변수명을 만들 때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변수는 고유한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고유한 이름을 우리는 식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별자는 이제 짧은 이름, 뭐 X나 Y, 뭐 이런 것들 또는 설명적인 이름으로 해서 뭐 age, 뭐 sum, 뭐 total volum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정해줄 수 있고요. 자, 규칙은 이제 만들면 자, 여기는 이제 문자, 이름에는 이제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밑줄 그리고 달러 사인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을 하거나 특수 문자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사인하고 언더스코어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로는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예약어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펑션 뭐 이런 것들, sum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약어 모음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변수나 이름으로 쓸 수 없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어이기 때문에 변수나 함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예약어 목록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컨스트는 좀 아까 배웠죠. 상수 선언할 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요. 뭐 렛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을 거고, 뭐 폴스, 파이널, 뭐 플롯, 뭐 포, 이거는 포는 이제 반복문 할 때 쓰는 그런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예약어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변수명 규칙, 자 OL, LI 이렇게 할까요? OL, LI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수 명은 띄어쓰기 불가.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첫 글자는 숫자나 특수문자 불가능. 하지만 예외적으로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달러 사인은 가능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변수명을 쓸 때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교재 보시면 예약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y와 y는 다른 변수명이다. 우리가 y 내가 선언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y가 안 나와. 알고 보니 나는 y를 소문자로 선언해놓고 불러올 때는 대문자 y 이렇게 해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명적인 이름, 내가 만약에 뭐 인사를 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뭐 인사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해서 헬로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뭐 계산하는 걸 만들고 있어. 그러면 뭐 계산을 한다. 계산하는 것을 만든다. 뭐 이렇게 뭐 또는 뭐 뭘 골라야 돼. 그러면 뭐 색깔을 고르는 거를 만든다. 그러면 뭐 choose colo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명령 규칙을 할 때 명령 규칙으로는 우리가 이제 카멜 기법 있죠? 카멜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저 age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낙타의 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를 하는 방식이 카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 기법도 있어요. 파스칼 표기법은 어떻게 유저 age 이렇게 해서 첫 글자의 첫 단어의 첫 글자와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도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방식 파스칼 표기법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더스코어 표기법이라고 해서 유저 ag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선 있는 거 아래에 선 있는 우리는 언더스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언더스코어로 넣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넣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스크립트 자, 변수명을 하실 때 띄어쓰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let A 띄고 B는 애플 이렇게 적으면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밑줄 뭔가 잘못됐어 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불가능하다.
띄어쓰기 불가능한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let y let fruit 쓴 애플 이렇게 넣었어요. 다음에 도큐먼트 점 라이트 해주시고 여기다가 fruit 요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프루트를 보여주겠죠. 애플을 보여주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대문자 F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애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한다. 내가 소문자로 선언을 했으면 여기 다 소문자 똑같이 불러오셔야지 보여주는데 똑같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규칙에 뭐가 있었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let 1 넘은 1. 자, 요것도 안 나오죠? 얘는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let 따옴표 어떤 특수문자가 있어. 특수문자 쓰고 뭐 fruit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도 넣었는데 안 되죠. 얘도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다.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t fruit는 애플. 요건 어때요? 요거는 잘 나오겠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지금 얘가 저장하고 새로 고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오류가 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거를 없애 주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문서를 출력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썼네요.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한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여기 fruit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애플이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문자 이 특수문자는 달러 사인하고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한다라는 거, 이름을 적으실 때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쓰실 때는 카멜 기법이나 파스칼 표기법이나 또는 언더스코어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7번. 자, 입력입니다. 얘는 스크립트 여기다가 작성을 할 거고요. 프롬프트 나이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2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프롬프트 창이 나오죠.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처음에 썼던 것이 자, 잠깐만 보세요. 입력 조금 이따 하시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프롬프트 창,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입력 창이죠. 우리가 인풋도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이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쓴 내용은 여기에 작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0이라고 작성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 내가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힌트 주는 거죠. 20 썼어요. 이렇게 해주면 20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나오죠. 나이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 콤마도 안 썼고 따옴표도 안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콤마 둘 다 맞아요.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잠깐만 보면 자, 첫 번째 나이 입력하라고 했어요. 나 25살이야. 확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홍길동 입력이 되어 있어. 내 이름 입력을 해야 되겠다. 홍길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대한 내용이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자 컨펌도 있어요. 컨펌 요거만 할게요. 컨펌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거 만약에 우리가 무슨 X를 눌렀을 때 화면을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정말 나갈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정말 나가시겠어요. 컨펌입니다. 그래서 컨펌은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나오는 건 아니고 확인하고 취소 버튼만 있는 거예요. 취소를 누르면 안 나가는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나가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 같은 것들 yes 또는 no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 취소 창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실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